9월 21일 월요일 드디어 국내선 항공기들이 떴습니다. 좀 이따가 한 꼭지 따로 뽑아서 국내선 새롭게 출발한 모습 좀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이상하게 지금 PCR 테스트는 계속 9,000건대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많이 나와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은 정부가 일부러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것처럼 보이니까 지금 줄이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카트만두 밸리는 여전히 600명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일주일간의 변화 추이를 좀 체크를 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TV 시청자 여러분, 카트만두에서 최일수 인사드립니다. 9월 21일 월요일 코로나 브리핑하고 네팔 뉴스 전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총 확진자가 1154명이 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1154명이 늘으면서 65,000명이 넘어갔어요. 그래서 지금 네팔 총 누적 코로나 확진자는 65,276명이 됐고요. 카트만두 밸리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600명대 674명, 좀 줄은 것처럼 보이죠? 당연하죠. 9,000명대 지금 검사를 안 하니까 9,000명대로 떨어지니까 PCR 테스트가 아무래도 확진자도 줄어듭니다. 그래서 지금 카트만두 밸리는 674명이 늘어나서 17,090명이 됐습니다. 17,090명이 됐고, 세세하게 보면요, 카트만두 디스트리트가 538명으로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박타푸르가 74명, 랄리푸르가 62명입니다. 근데 지금 수도 확진자가 이 카트만두 밸리 확진자가 58.4%예요. 거의 60% 육박하는 인원이, 네팔 전체 확진자의 60% 육박하는 인원이 카트만두 밸리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주일 추세를 좀 보면요, 9월 15일 날이 676명, 16일이 737명, 17일이 618명, 19일이 859명 제일 많았어요. 20일이 767명, 21일이 674명. 일주일 동안 변화가 이래요. 최하가 지금 618명, 최고가 859명입니다. 그러니까 600, 700, 800이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그런데 지금 일주일 전에는 그래도 코로나 테스트를 11,000, 12,000건 했을 때예요. 지금은 근데 9,000대로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한 2, 3,000이 떨어지다 보니까 여기에서도 한 100에서 한 200명이 떨어진 겁니다. 만약에 이 코로나 테스트를 예전처럼 14,000건씩 한다 그러면 아마 900건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지금 저는 추산을 해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최선을 다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지금 이제 사는 겁니다, 같이. 그래서 같이 사는 거기 때문에 굳이 아픈 데를 끄집어내서 우리가 환자가 이렇게 많어라고 할 형편이 안 됩니다, 보건부가. 그러면 되려 욕을 더 먹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PCR 테스트는 지금 적당히 한 겁니다. 적당히. 저는 계속 적당히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격적으로 해도 환자가 나오면은 그거를 시설에 격리시켜야 되는데 시설도 부족하죠. 치료하는 것도 힘들죠 하니까 지금 천천히 하는 겁니다. 제 생각입니다. 과학적인 분석 아닙니다. 네, 사망자도 역시 기록을 냈습니다. 사망자도 16명이 나왔어요. 16명이 나와서 지금 네팔 총 사망자는 427명입니다. 24시간 동안 13명의 남성과 3명의 여성이 코로나로 사망을 하였습니다. 사망자 불러드리겠습니다. 84세 박타푸르, 62세 박타푸르, 58세 카트만두, 73세 카트만두, 17세 머건푸르, 68세 머건푸르, 58세 랄리푸르, 61세 랄리푸르, 50세 방케, 59세 방케, 52세 돌로카, 자파 72세, 순사리 49세, 퍼르샤 88세, 치투안 55세, 루판다이 67세. 지금 제일 어린 사람이 50세예요. 50세. 50세 이하는 없습니다. 젊은 사람들 없고요. 다 나이 드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코로나 같은 경우는 가장 약한 고리를 타격을 합니다. 그래서 기저질환이 있거나 면역체계가 떨어진 그런 나이 든 사람을 공격을 합니다. 딱 봐도 지금 16명 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밖에 나갔다 들어오고 그러면은 꼭 손을 씻고 옷을 갈아입고 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네팔은 아직도 대가족 사회이기 때문에 집에 어르신들이 같이 살고 계십니다. 근데 젊은 사람들이 밖에 나갔다 들어오고 그러면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또 할아버지한테 가서 안기고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어요. 지금은 먼저 가서 손을 씻고 옷도 좀 갈아입고, 뭐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신발 소독하라는 얘기까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어르신들을 생각해서 밖에 나갔다 오면은 본인이 스스로 자가 방역을 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이렇게 어르신들이 돌아가셔요. 네, 사망자 소식 이렇게 하고요. 완치자 1005명이 나왔습니다. 1005명이 나와서 지금 네팔 총 완치자 누적 건수는 47,238명 기록 중입니다. 회복률은 72.36%. 네, 72% 계속 유지하고 있고요. 뭐 올라가진 못할 것 같아요. 올라가지 못할 것 같은데, 글쎄 올라갈 수도 있겠네요. 왜냐하면 확진자가 지금 적어지니까 회복하는 사람은 뭐 병원 시설이야 똑같으니까 회복하는 사람은 더 많아지고, 완치자 그 회복률은 올라가겠는데요. 제 예상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활성 치료받는 환자는 133명이 늘었습니다. 133명이 늘어서 17,611명이 지금 치료를 받고 있는 게 아니죠. 활성 환자입니다. 이 중에서 치료받고 있는 사람하고 집에 있는 사람이 나눠져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가정 격리 중인 사람이 8,690명입니다. 그리고 시설에 격리 중인 사람이 8,920명. 근소한 차이입니다. 거의 그래서 반반으로 생각하면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날마다 좀 달라집니다. 어떤 날은 집에 격리된 사람이 많을 때도 있고, 어떤 날은 시설에 격리된 사람이 많을 수도 있고, 시설에 격리된 사람이 더 많긴 많아요. 또 확률적으로. 그런데 어떤 날은 하여튼 집에서 격리되는 사람이 더 많아질 때도 있습니다. 네, 다음은 검역소 인원 빠졌습니다. 검역소 인원이 332명이 빠졌네요. 332명이 빠져서 7,403명이 되겠습니다. 7,403명이 이들도 빨리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PCR 테스트가 빨리 안 나옵니다. 좀 이따 PCR 테스트에 관련된 뉴스도 하나 전달을 해드리겠는데, 평균적으로 한 3일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네팔이. 빨라야 하루. 네, 다음은 PCR 테스트 건수입니다. 9,533건 했습니다. 네, 어제도 9,000건, 오늘도 9,000건대를 유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네팔 누적 PCR 건수는 92만 3,823건 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네팔 전체 현황과 단신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선 9월 21일 월요일부터 떴습니다. 네, 국내선 뜬 소식은 좀 이따 한 꼭지 따로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버스는 지금 승객을 50%밖에 태우질 못합니다. 그래서 장거리로 다른 도시로 가실 분들은 50% 승객만 태운다는 거 알고 계시고, 그러니까 2명 좌석에 1명씩 앉는 겁니다. 그 대신 요금은 50% 인상해서 내셔야 됩니다. 다음은 국제선 소식입니다. 국제선 뭐 변한 거 없습니다. 일반인 입국 지금 안 되고요. 송환되는 고국으로 돌아오는 네팔인과 외교관 여권 소지자, 국제개발협력기관, 그리고 국가 프로젝트 수행하는 외국인, 이러한 사람, 그리고 그 가족만 가능합니다. 대한항공 직항은 아직 발표가 없습니다. 지금 9월 벌써 말이 다 돼가는데 10월달 어떻게 되는지 공식 발표는 없습니다. 근데 뭐 곧 나오겠죠. 일단은 뭐 공식적인 발표는 9월 29일까지 없는 상태이고요. 비공식적으로는 뭐 10월 말까지 없다고 제가 계속 전해드렸고요. 그리고 10월 17일부터 어제도 제가 한 꼭지 뉴스를 따로 뽑아서 말씀을 드렸는데, 10월 17일 트래킹 허용입니다. 일반인 입국 허용이에요. 그러나 세세한 세부사항이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72시간 이내에 음성 테스트 결과지를 갖고 오면 트래킹을 시킬지, 아니면 그래도 호텔 격리를 할지 아직 CCMC 국가중앙 코로나 통제센터에서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점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네, 요렇게 전체적인 코로나 브리핑과 단신 좀 전해드리고요. 두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PCR 테스트 소식입니다. 치투안 의과대학에서 이제 2시간 만에 PCR 결과가 나온다고 합니다. PCR 의과대학은 오늘부터 9월 21일이겠죠. 오늘부터 2시간 이내에 PCR 검사 결과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시작하였습니다. 이 테스트 비용은 3,000루피입니다. 그러나 일반 PCR 테스트의 경우는 예전처럼 2,000루피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치투안 의과대학은 지난달 5,292명을 대상으로 PCR 테스트를 실시했으며 이 중 953명이 코비드-19 양성 반응을 보인 바 있습니다. 한편 치투안 의과대학에서 치료를 받았던 총 13명의 코비드-19 감염자가 사망한 바 있습니다. 네, 지금 일반 테스트가 그러면 2,000원이 되는 거고요. 지금 치투안 의과대학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빨리 2시간 이내에 나오는 게 3,000루피래요. 이것도 또 돈이 또 나눠지네요. 뭐 어떤 분들은 이 PCR 테스트를 돈을 받고 해야 되느냐, 뭐 네팔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네팔 국민도 돈이 없고 네팔 정부도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료 테스트 하기 어려워요. 물론 PCR 테스트 키트 자체를 외국 정부에서 무조건 무료로 다 준다, 100%, 그러면 가능해요. 근데 그렇지 못합니다. 100% 무료로 주는 거 못해요. 하기 힘들어요. 외국 정부들도 자기들 앞가름하느라고 하기 힘들고, 조금씩밖에, 일부밖에 안 들어와요. 프로테이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부밖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 네팔 국방부에서 지금 계속 비행기로 PCR 테스트 키트를 실어 나릅니다. 외국에서 사가지고. 그래서 이제 최신 장비도 막 들어오고 그러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그 치투안 의과대학의 2시간짜리 PCR 테스트 소식 요렇게 전해드리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국내선이 지금 한 6개월 만에, 근 6개월 만에 지금 새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내선 출발 소식을 좀 전달을 해드리는데, 이것도 역시 사진 위주로 좀 제가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좀 감상하시면서 제가 전해드리는 소식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항공 서비스가 월요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네팔에서 국내 항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9개 회사 중에서 8개가 9월 21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하였습니다. 4월 26일 문을 닫은 정기 항공편이 코로나 감염 위험 증가로 180여일 만에 재개가 된 것입니다. 공항터미널에서는 건강예방 조치와 점검을 위한 조치가 세계보건기구, 국제 민간 항공기구가 만든 코로나 프로토콜에 따라 시작이 되었습니다. 월요일에는 50여 편의 항공편이 승객들을 전국 각지로 수송하였습니다. 네, 그 50편이 날아갔고, 포카라나 루쿨라 이런 데는 3편씩 날아갔겠죠. 그리고 지방 공항 같은 경우는 1편씩 갔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래도 그 카트만두 국제선 말고 국내선 도메스틱 그 항공 터미널도 말은 지금 180일 만에 지금 갔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그 구호 비행을 했어요. 말하자면은 그 PCR 키트 같은 것도 계속 실어 날렸고 화물 비행은 했습니다. 화물 비행은 했어요. 그전에도 했기 때문에 지금 사람을 실어 나르는 게 지금 180일 만에 한다고 이제 소식이 나온 거고요. 그 전에 화물은 계속 날랐습니다. 화물 날르고, 그리고 중요한 물자 같은 거 있으면은 날랐습니다. 날랐고, 아무튼 이제부터 국내선이 정상화됐고, 국제선은 아직 정상화된 게 아니라고 봐야죠. 일반인이 못 들어오니까. 그리고 장거리 버스 정상화됐고, 시내버스 다 다니고 있고, 다 다닙니다. 지금 안 되는 거는 학교만 지금 아직 오픈을 못 했죠. 그래서 어제도, 어디였죠? 이스턴 유니버시티였나요? 미드 웨스턴이었나요? 미드 웨스턴 같습니다. 미드 웨스턴 대학에서 8시간 시간을 주고 기말고사를 한다는 소식을 제가 전해드렸었죠. 그래서 아무튼 지금 다른 건 다 정상화되는데 학교 쪽은 아직 정상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학교 쪽만 정상화되면 아마 그 네팔은 다 정상화되는 걸로 하게 되는 거고, 다음 달 17일 돼서 트래킹이 시작이 되고 하면은 좀 낫겠죠. 사실 트래킹이 그 동전의 양면이 있습니다. 트래킹을 하는 지역 있죠. 안나푸르나나 랑탕이나 에베레스트 쪽, 그 안에는 코로나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쪽은 코로나 프리 지역입니다. 코로나가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근데 만약에 지금 10월 17일 날 오픈을 해서 관광객이 들어가면은 코로나 또 들어갑니다. 확실해요. 코로나 안 들어갈 것 같습니까? 들어갑니다. 외국인 들어가죠. 세르파 들어가죠. 가이드 들어가죠. 포터 들어가죠. 그러면 코로나도 들어갑니다. 그런 위험을 갖고 지금 오픈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아직 그 정확하게 세부 사항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나오는 대로 좀 그 트래킹을 원하시는 분들도 움직이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제 비가 아주 되게
세차게 많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몬순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뉴스 사이트에서 나오기는 이번 주 안에 몬순이 끝난다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TV 시청자 여러분께서 가장 많은 질문을 하시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오늘 그 궁금증을 좀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잠시만요. 제가 자세를 좀 바꾸고요. 자, 도대체 이게 무엇이냐 그렇게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이거 네팔에 많은 그 네팔 말로 보고떼라고 합니다. 보고떼라는 과일이고요. 이게 자몽 오렌지입니다. 자몽 오렌지. 지금 이제 크기가 큰 것 같은데 이거보다 더 커야 돼요. 그래서 한 달 정도 크면은 제가 이제 칼로 잘라서 먹을 수 있습니다. 이게 자몽 오렌지예요. 네팔이 그 기후가 그 아열대 기후부터 한대 기후까지 다 있기 때문에 되게 과일도 되게 여러 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 그 정원에도 과일나무 되게 많아요. 자몽이 있죠. 그 다음에 구아바 있죠. 그리고 감나무 있죠. 저 뒤에 가면 석류나무 있죠. 아보카도 있죠.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 뭐 별다른 그 어떤 즐거움보다 이 수확철이 되면 과일 따먹는 재미가 되게 쏠쏠합니다. 네. 그렇게 하시고요. 자TV는 매일매일 카트만두에서 코로나 소식과 네팔 뉴스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소식을 받아보시길 원하시면은 구독 눌러주시고요. 구독 누르신 다음에 종 모양의 아이콘 클릭하셔서 전체 알림 설정하시면은 자TV가 보내드리는 모든 소식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내일도 새로운 소식을 갖고 여러분들을 찾아뵐 것을 약속드립니다. 내일 뵙겠습니다.